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 이론 파트, 계산 문제 중에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난이도 중간 정도의 문제들을 문답 암기 형식으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4ohm의 저항에 200V의 전압을 인가할 때 소비되는 전력 물었네요. 저항은 R, 전압은 V, 소비 전력은 기호 P로 나타냈을 때 어떤 공식이 떠오르시죠? P는 VI, 여기서 요 I를 R분의 V로 바꿔주면 V 곱하기 R분의 V가 되고 요건 다시 R분의 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저항은 4ohm, 전압은 200V라고 했으니까 요걸 대입해주면 4분의 200제곱, 4만이죠. 4만을 4로 나누면 1000W니까 킬로와트로 바꾸면 10kW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다. 자, 기본 공식으로 전력 P는 VI, 그리고 전류 I는 R분의 V, 요 두 가지만 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4ohm 저항에 200V 전압, 소비되는 전력은 10kW다. 자속 밀도가 2웨버/per 제곱미터인 평등 자기장 중에 자기장과 30도 방향으로 길이 0.5m인 도체에 8A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 전자력을 물었네요. 자, 자속 밀도 B, 자기장과의 각도 30도. 사인 30도, 도체의 길이는 L이죠. 그리고 전류는 I.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요소들을 기호로 바꿔놓으면 그냥은 생각이 잘 안 나던 공식도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IBL 사인 30도. 무슨 공식이죠?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요 전자력 N은 도체가 받는 힘 F를 묻고 있는 겁니다. F는 IBL 사인 세타.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죠. 전류 I는 8A, 자속 밀도 2, 도체의 길이는 0.5, 사인 30도는 2분의 1입니다. 요걸 다 곱하면 된다. 그러면 8이 16에다가 0.5 곱하고 다시 2로 나누면 나누기 4가 되죠. 정답은 2번 4N입니다. 자속 밀도 2, 자기장과 이루는 각 30도, 길이 0.5m, 전류 8A, 전자력을 물었다. F는 IBL 사인 세타, 플레밍의 왼손 법칙 기본 공식으로 풀어줍니다. F는 IBL 사인 세타, 전자력은 4N의 힘이 작용한다. 진공 중에 10마이크로쿨럼과 20마이크로쿨럼의 점전하를 1m 거리로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자, 요건 쿨롱의 법칙. F는 비례 상수 K 곱하기 거리 R의 제곱분의 Q1, Q2. 요 공식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진공 중에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요 비례 상수 K, 바로 9 곱하기 10의 구승이죠. 요거까지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두 전하 사이의 거리 1m 제곱분의 Q1, Q2. 자, 10마이크로쿨럼과 20마이크로쿨럼인데요. 쿨럼으로 바꾸려면 10의 마이너스 6승 해줘야 되니까 10 곱하기 20에다가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6승은 둘이 더해주면 되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요렇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써보면 9 곱하기 10 곱하기 20, 1800이 되고 곱하기 10의 9승과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3승이 남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요렇게 해주고 보기에서 찾아보면 1번 18 곱하기 마이너스 1승이 1800 곱하기 마이너스 3승과 같죠. 요건 결국 1.8이라는 얘기니까 18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도 10의 마이너스 3승이 1000분의 1이니까 1.8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진공 중에 10마이크로쿨럼, 20마이크로쿨럼 점전하를 1m 거리로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다. 요건 쿨롱의 법칙.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요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교류 회로의 순식값이 V는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볼트인 전압에서 오메가 T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일 때 100 루트 2볼트면 이 전압에서의 시료값 V는, 자, 순식값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변하는 교류의 임의의 시간에 있어서의 전압의 시료값이기 때문에 일단 V는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요 식에서 오메가 T에다가 6분의 파이 라디안, 파이는 180이니까 6으로 나누면 요 30도를 넣었을 때 요 순식값이 100 루트 2볼트라면 그때 전압의 시료값, 요 V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루트 2 V 사인 30도, 요것과 100 루트 2가 같다고 놓고 요 V 값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따라서 V는 2 곱하기 100 루트 2 분의 루트 2가 되니까 루트 2 약분하면 200V가 나온다. 정답은 3번 200V입니다. 뭐가? 전압의 시료값.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떤 교류 회로의 순식값이 V는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요렇게 나타나는 전압에서 오메가 T가 6분의 파이, 바로 30도다 캐치하셔야 되죠. 오메가 T가 30도일 때 요 순식값 V가 100 루트 2면 이 전압의 시료값, 요 대문자 V는 바로 200V입니다. 요 사인 30도를 집어넣은 순식값과 100분의 루트 2 요렇게 같다고 놓고 풀면 된다. 0.2모의 컨덕턴스 두 개를 직렬로 접속하여 3A의 전류를 흘리려면 몇 볼트의 전압을 공급하면 되는가? 자, 컨덕턴스 두 개를 직렬로 접속했다. 먼저 합성 컨덕턴스를 구해야 됩니다. 컨덕턴스 직렬 접속일 때 합성 컨덕턴스는 원래 컨덕턴스 값 0.2모를 직렬 접속한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합성 컨덕턴스는 0.1모가 되고 요 컨덕턴스는 저항과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요건 다시 0.1분의 1, 15옴이 됩니다. 따라서 저항을 알게 됐고 문제에 전류가 나와 있으니까 전압 공식 V는 IR에서 전압 3A 곱하기 저항 10옴 하면은 30V가 나오죠. 정답은 3번. 30V가 0.2모 컨덕턴스 두 개를 직렬로 접속해서 3A 전류를 흘렸을 때 나오는 전압입니다. 30V다. 델타 결선인 삼상 유도 전동기의 상전압 VP와 상전류 IP를 측정하였더니 각각 200V와 30A였다. 이 삼상 유도 전동기의 선간전압 VL과 선전류 IL의 크기는 각각 얼마인가? 자, 요건 델타 결선에서 전압은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고요. 델타 결선에서 전류는 요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를 해준 겁니다. 따라서 선간전압 VL은
IL은 VP와 같고 VP는 200V라고 했죠. 그리고 선전류 IL은 상전류 IP에다가 곱하기 루트 3 해준 거니까 IP가 30A니까 30 루트 3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4번 VL은 200V, IL은 30 루트 3A. 요게 정답입니다. 델타 결선에서 전압은 선전류, 상전류 같다. 델타 결선에서의 전류는 선전류가 상전류 곱하기 루트 3이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VL은 200V, IL은 30 루트 3이다. 3kW의 전열기를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자, 여기서 사용할 공식은 열량 H를 칼로리 단위로 나타내려면 0.24 PT다. 여기서 P는 와트 단위고 시간 T는 초 단위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0.24 곱하기 3kW, 3000W고요. 곱하기 1시간이니까 3600초죠? 3600초. 요렇게 곱해보면 259만 2000. 요건 칼로리 단위로 요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킬로칼로리 단위로 나타내면 약 2592kcal가 되겠고 요것과 가장 근접한 것이 2580kcal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단위 시간당 열량으로 바꿔주는 문제. 어떤 공식 사용한다? H는 0.24 PT, H는 칼로리 단위고요. P는 와트, 시간 T는 초 단위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칼로리로 변환한다. 3kW의 전열기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2580kcal 열량 발생합니다. 2580. 초산 은용액 AgNO3 용액에 1A의 전류를 2시간 동안 흘렸다. 이때 은의 석출량은 단 은의 전기 화학당량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g/쿨롱이다. 요 문제 정답은 7.92입니다. 7.92. 초산 은용액에 1A 전류 2시간 동안 흘렸다. 은 석출량 7.92 찾으십시오. 자, 제대로 구하려면 은의 전기 화학당량 요 K값을 이용해서 전기량에 의해서 분해되는 물질의 양, 석출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추출량은 요 전기 화학당량 곱하기 전기량 Q를 곱해서 구한다. 여기서 요 Q는 IT로 바꿀 수 있겠죠? 전류와 시간의 곱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은 석출량은 은의 전기 화학당량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전류 1A 그리고 시간은 초 단위로 2시간이니까 7200초가 되겠죠. 요렇게 곱해주면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7.92가 나옵니다. 따라서 은 석출량은 KQ, Q는 IT에서 KIT로 구해준다. 초산 은용액 전류 1A 2시간 동안 흘렸다. 은의 석출량은 I와 T가 나와 있고 은의 전기 화학당량 K가 있으니까 KIT를 곱해서 구한다. 7.9입니다. 7.92. C1은 5 마이크로페럿, C2는 10 마이크로페럿에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하고 직류 30V를 가했을 때 C1의 양단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20V 나옵니다. 자, 콘덴서 직렬 접속 시 C1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뭐의 비율대로 전압이 걸린다? 바로 두 저항의 합분의 반대편 콘덴서 C2의 비율만큼 전압이 걸립니다. 따라서 C1 더하기 C2 분의 C2 요 비율만큼 전압이 걸린다. 따라서 5 더하기 10분의 10 곱하기 전압 30V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해 보시면 20V 이렇게 나옵니다. 콘덴서 직렬 접속 한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콘덴서 용량의 합에서 나머지 콘덴서의 비율만큼 걸린다. C1 C2분의 C2만큼 걸립니다. 20V다. 1 일렉트릭 볼트는 몇 줄인가? 자, 1 일렉트릭 볼트란 것은 다시 말해 전자 볼트란 역시나 에너지의 단위인데요. 전자 하나가 1볼트의 전위를 거슬러 올라갈 때 드는 1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기본 전하와 1볼트의 곱이 바로 1 일렉트릭 볼트다. 전자 볼트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에너지 단위인 줄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환산합니다.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1 일렉트릭 볼트입니다. 1 일렉트릭 볼트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19승이다. 19승 마이너스 19승. 최대 눈금이 1A, 내부 저항이 10ohm의 전류계로 최대 101A까지 측정하려면 몇 ohm의 분류기가 필요한가? 자, 분류기는 이 전류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분류기의 측정 최대값을 구하는 공식은 일단 최대 눈금, 여기서는 1이죠? 요 최대 눈금 곱하기 1 플러스 분류기 측정 저항분의 내부 저항, 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01A까지 측정하려면 최대 눈금값 1 곱하기 1 더하기 분류기의 측정 저항을 R로 두고 내부 저항은 10ohm이니까 요렇게 식을 세우셔서 계산해보면 R은 0.1 나옵니다. 0.15입니다. 최대 눈금 1A, 내부 저항이 10ohm인 전류계로 최대 100일까지 측정하려면 분류기 측정 저항 0.1ohm이 필요하다. 어떤 삼상회로에서 성간 전압이 200V, 선전류 25A, 삼상 전력이 7kW였다. 이때 역류는 약 얼마인가? 자, 주어진 것이 성간 전압 200V, 선전류 25A, 삼상 전력 7kW죠? 자, 요렇게 주어져 있으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삼상 전력에서 전력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요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만 딱 적어놓고 대입만 해주면 된다. 삼상 전력이 7kW, 7000W였고 요것은 루트 3 성간전압 200V, 선전류 25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한 다음에 루트 3 225 곱한 다음에 7000을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봤더니 코사인 세타는 0.81 나옵니다. 바로 구하려는 역률은 0.81이다. 어떤 삼상회로에서 성간전압 200V, 선전류 25A, 삼상전력 7kW였다. 역률은 0.81, 0.81입니다. 81%다. 200V, 25A, 삼상전력 7kW, 역률은 0.81입니다. 100kVA의 단상변압기 2대를 V결선에서 삼상전력을 공급할 때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단상변압기 2대 V결선 실제 출력은 루트 3P로 나타냅니다. 요 P에다가 맨 앞에 요 100kVA 요거 넣으면 된다.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100 하면
요 루트 3은 계산기로 쳐보시면 1.732 점점점 나옵니다. 여기다가 100을 곱하니까 173.2kVA가 된다. 100kVA 단상 변압기 2대 V결선. V결선 했을 때 출력은 루트 3P다. 루트 3 곱하기 100 해서 173.2kVA입니다. 자, 기전력이 120V, 내부 저항 R이 15ohm인 전원이 있다. 여기에 부하 저항 R을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단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R은 R이다. 자, 요 문제는 기전력, 즉 전압과 저항, 내부 저항, 부하 저항이 주어졌을 때 최대 전력을 구하라. 요런 문제죠. 자, 먼저 기전력, 전압은 있고 내부 저항 더하기 부하 저항, 저항 값도 있는데 전류 값이 없으니까 요 전류 I는 R분의 V에서 요 저항은 내부 저항 더하기 부하 저항이니까 최대 전력 전달 조건 둘이 같다고 했죠. 따라서 내부 저항이 15ohm이면 부하 저항도 15ohm입니다. 즉 15 더하기 15, 30이 되고 기전력 전압은 120이니까 결국 전류 값은 30분의 120, 4A가 된다. 최대 전력 P는 I 제곱 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제곱 곱하기 15ohm 요렇게 구해보면 16 곱하기 15, 240이 최대 전력이다. 자, 키워드만 다시 보면 기전력 120V, 내부 저항 R이 15ohm, 부하 저항을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 W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 R = R이다. 요거 보시고 240W 찾으시면 됩니다. 기전력 120, 내부 저항 15, R = R은 최대 전력 240W 나옵니다. 권수 300회의 코일에 6A의 전류가 흘러서 0.05W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몇 헬리인가? 자, 코일 가문 횟수 300회, 권수 300회와 전류 6A, 자속 0.05W를 할 때 자체 인덕턴스를 묻고 있어요. 자, 권수는 N으로 표시하고 전류는 I, 자속은 파이로 표시하죠. 자, 자체 인덕턴스는 L로 표시합니다. 요렇게 써놓고 공식을 하나 알면 되는데요. LI는 N파이,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자체 인덕턴스 L 곱하기 전류 I는 권수 곱하기 자속과 같다. 따라서 L 곱하기 6은 300 곱하기 0.05가 되고요. 다시 L은 6으로 나눠주면 50 곱하기 0.05 해서 2.5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체 인덕턴스는 2.5 헬리다. 권수 300회, 6A 전류, 0.05W 자속이다. 코일 자체 인덕턴스는 LI는 N파이, LI는 N파이 이용해서 2.5 헬리 나옵니다. 자체 인덕턴스는 2.5 헬리다. 그림에서 폐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요 그림에서는 요 15V와 5V의 두 전원의 극성이 서로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극,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플러스극이다. 따라서 전류 I는 R분의 V에서 전원 극성이 반대일 때는 요 저항은 서로 더해주고요. 5 더하기 3ohm이고 전압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준다. 15 빼기 5V. 요렇게 하면 폐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I를 구할 수 있습니다. 8분의 10이죠. 10 나누기 8 하면 1.25A 나옵니다. 폐회로에서 전원의 극성이 반대다. 저항은 더해주고 전압은 빼준다. I는 R분의 V 1.25A입니다. 그림은 통째로 기억하시는 게 편합니다. 전원 극성 반대고 5ohm, 3ohm, 15V, 5V다. 1.25 찍으세요. 삼상 교류회로의 선간 전압이 13,200V, 선전류가 800A, 역률 80%의 부하의 소비 전력은 약 몇 메가와트인가? 자, 삼상 교류회로의 부하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요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 3 곱하기 선간 전압 13,200, 선전류 800, 역률 코사인 세타는 0.8이죠. 80%니까 요거 그대로 계산기에 넣어보시면 약 14.63메가와트 나옵니다. 삼상 교류회로 선간 전압 선전류 역률 주어졌다. 부하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루트 3 곱하기 주어진 전압 전류 역률 모두 곱하면 된다. 정답은 14.63입니다. 14.63. 공기 중에 10마이크로쿨롬과 20마이크로쿨롬을 1m 간격으로 놓을 때 발생되는 정전력은 자, 역시 두 전하와 떨어진 간격 발생되는 정전력 물었다. 쿨롱의 법칙 적용하면 되죠. F는 9 곱하기 10의 9승 상수 K고요. R제곱분의 Q1, Q2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자, 마이크로쿨롬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간격 1m 제곱은 1이고 10마이크로쿨롬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요건 9, 10, 20 곱하면 1800이고 10의 9승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은 다 더하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승 된다. 따라서 1.8N이 정답입니다. 1번이다. 공기 중에 10마이크로쿨롬, 20마이크로쿨롬 1m 간격 놓았다. 정전력은 1.8N 나옵니다. 200V 2kW의 전열선 2개를 같은 전압에서 직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은 병렬로 접속한 경우보다 어떻게 되는가? 자, 전력값과 전압이 나와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전력 P는 R분의 V제곱 요 공식에 대입해보면 2kW는 2000W고 요건 R분의 V제곱 200V 제곱이니까 요렇게 자리 바꾸면 R은 4만 나누기 2000 20ohm이 나오죠. 자, 직렬 연결 시에는 똑같은 전열선 2개를 연결했을 때 저항값이 2배가 되겠죠. 따라서 저항에 20 더하기 20 40을 넣어주고 200의 제곱 요렇게 해서 구해주면 4만 나누기 40해서 1000W가 나오고요. 자, 병렬 접속한 것을 P2라고 하면 똑같이 R분의 V제곱 같은 전열선 2개를 병렬 접속했을 때는 합성저항값은 합분의 곱 20 더하기 20 40분의 20 곱하기 20 400 해서 합성저항은 10ohm이 나옵니다. 따라서 10ohm분의
200제곱볼트니까 4만을 10으로 나누면 4000W가 되겠죠. 따라서 P1과 P2는 4배 차이가 납니다. 자, 비교하는 것은 직렬로 접속한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니까 직렬로 접속하면 1000W, 병렬로 접속하면 4000W니까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병렬보다 4분의 1로 줄어든 거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전력의 경우에는 저항과는 반비례 관계다. 따라서 저항이 직렬 연결이면 2배가 되고 병렬 연결이면 2분의 1배가 되니까 요것과 반비례하는 전력은 직렬 연결일 때 2분의 1로 줄어들고 병렬 연결이면 2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직렬 연결은 병렬 연결보다 전력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요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요렇게 길게 식을 적어서 정확히 구하는 것보다 공식 P는 R분의 V제곱 요 공식에서 저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해하는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전력은 직렬 접속한 경우 병렬 접속한 경우에 비해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자, 3kW의 전열기를 정격 상태에서 20분간 사용했을 때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자, 열량 구하는 공식 H는 0.24PT 요 공식 바로 떠올리셔야죠. P는 3kW, 시간은 20분이니까 요거 초 단위로 바꾸면 1200초죠. 따라서 0.24 곱하기 3kW는 1000W 곱해주고 다시 시간 1200초 요렇게 계산기 눌러주시면 864kcal 나옵니다. 따라서 약 860kcal 4번이 정답입니다. 자, H는 0.24PT에서 나오는 단위는 칼로리 단위고 여기서 전력 P는 와트 단위, 시간 T는 초 단위라는 것에 주의하세요. 뭐 요런 객관식 문제에서는 그런 거 주의 안 하셔도 요 860이랑 비슷한 숫자를 사용했다 그러면 답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3kW 전열기 전격 상태에서 20분간 사용했다면 열량은 860kcal다. 자, 가정용 전등 전압이 200V이다. 이 교류의 최대값은 몇 볼트인가? 자, 가정용 전등은 정연파 교류 회로고요. 정연파 교류의 경우 최대값 VM은 √2V로 나타내고 평균값은 최대값에다가 파이분의 2를 곱한 것 그리고 실효값은 최대값을 √2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물은 것은 요 교류 회로의 최대값이니까 √2만 곱해주면 된다. 200 곱하기 √2 해주면 282.8 나옵니다. 요 √2는 약 1.41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기 쓸 것 없이 1.4 곱하기 200 하면 280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4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정용 전등 전압 200V다. 교류의 최대값은 √2만 곱해주면 된다. 282.8V입니다. 10ohm의 저항과 Rohm의 저항이 병렬로 접속되고 10ohm의 전류가 5A, Rohm의 전류가 2A면 저항 R은 몇 ohm인가? 자, 우리가 모르는 것은 바로 저항 R이죠. 자, R을 구하려면 R은 I분의 V에서 R의 전류가 2A라고 했으니까 모르는 건 요 전압 V만 알면 되겠죠. 그런데 저항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는 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앞에서 10ohm 저항에 걸리는 전류가 5A라고 했으니까 전압 V는 IR 이렇게 해서 5A 곱하기 10ohm 하면 50V가 나오죠. R에 걸리는 전압도 동일하게 50V다. 따라서 요 V 자리에 50 이렇게 넣어주면 2분의 50은 25ohm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저항 R은 25ohm이 됩니다. 10ohm 저항과 R 저항이 병렬 접속이다. 그러면 걸리는 전압이 같다. 바로 유추해내시고 전압은 뭐다? V는 IR. 5A 곱하기 10ohm 해서 50V가 되고 이 50V를 R에 흐르는 전류 2A로 나누면 R은 I분의 V 해서 25ohm이 나온다. 저항 8ohm과 코일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2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20A의 전류가 흐른다. 코일의 리액턴스는 몇 ohm인가? 저항 R과 코일, 인덕터죠. 기호로는 L로 표시되는 RL 직렬 회로를 말합니다. 요 RL 직렬 회로에서 코일의 리액턴스 L을 구하라고 돼 있네요. 자, 저항과 코일이 직렬로 접속된 RL 직렬 회로에서의 전체 임피던스 Z는 I분의 V 이렇게 해서 20A분의 200V 전체 임피던스는 10이 되고요. 요 전체 임피던스를 저항 성분 R과 코일 L로 나눠주는 공식이 필요하죠. 바로 Z는 저항 R 더하기 JXL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식은 다시 √R제곱 더하기 XL제곱과 같다고 했죠. 따라서 미리 구했던 전체 임피던스 10 이꼴 루트 저항은 8ohm이니까 8제곱 더하기 리액턴스 XL제곱 이렇게 놓고 풀어주면 먼저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8제곱은 64, 64를 넘겨버리면 100-64는 36이죠. 36이 XL, 코일의 리액턴스 XL의 제곱이 된다. 따라서 코일의 리액턴스는 6636이니까 6ohm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다. 자, 요렇게 한번 구한 다음에는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항 8ohm, 코일이 직렬로 연결돼 있다. 200V 교류 전압, 20A 전류 흐른다. 코일 리액턴스는 6ohm이다. 8, 200, 20, 6ohm입니다. 뭐가? 코일의 리액턴스. 저항 8, 교류 전압 200V, 전류 20A, 코일의 리액턴스는 6ohm입니다. 자, 두 자극 M1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웨버, M2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 두 자극 사이 거리 R이 10cm면 두 자극 M1, M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자, 쿨롱의 법칙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죠. F는 두 자극이니까, 두 전하가 아니라 두 자극이니까 비례상수도 달라지죠. 비례상수 K는 6.33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두 자극일 때는 6.33 곱하기 10의 4승, 두 전하 사이다 9 곱하기 10의 9승 해주면 됩니다. 요게 K 비례상수입니다. 여기다가 두 자극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미터 단위로 써줘야 되니까 10cm는 0.1m, 0.1m의 제곱 두 자극 M1, M2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적어주고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수 붙어 있는 10만 따로 계산해보면 요렇게 4 -5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6.33 곱하기 4 곱하기 6에다가 10의 마이너스 4승은 0.0001이 되고요. 분모에는 0.01이다. 따라서 요 계산기로 구해주면 1.52N이 나옵니다. M1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M2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R이 10cm라면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1.52N입니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웨버,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 요 앞부분 암기해주시고 1.52와 연결시킵니다. 1.52다. 이 쿨럼의 전기량이 이동을 위하여 10줄의 일을 하였다면 두 점 사이의 전이차는 몇 볼트인가? 자, 줄로 나타내는 것은 W는 QV죠. 1의 단위 줄은 W는 QV를 통해서 구하는데요. 전기량 Q는 2쿨럼이고 10줄의 일을 했다니까 V가 바로 나오죠? 바로 5V입니다. 2쿨럼의 전기량이 10줄의 일을 했다면 전이차는 5V다. 어떤 공식? W는 QV. W는 QV에서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RL 병렬회로에서 R이 25옴. 자, 요게 오메가 L입니다. 3분의 100옴일 때 200V 전압을 가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 IL은 몇 암페어인가? 자, 요렇게 저항과 코일이 병렬로 연결된 RL 병렬회로에서 전류를 인가하면 요 코일의 인덕턴스는 오메가 L 옴으로 작용하는데요. 요걸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RL 병렬회로에서는 요 저항과 코일에 흐르는 요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코일에 작용하는 전류 IL은 오메가 L분의 V로 나타내지고요. 따라서 오메가 L이 문제에서 3분의 100이고 전압은 200V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요렇게 바깥쪽 계산해서 분자로 가고 200은 1분의 200이니까 요 안쪽 곱해서 분모로 가죠. 100이다. 요렇게 계산해주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 IL은 6A 요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다. 자, 그림을 지우고 한 번 더 보십니다. 그림과 같은 RL 병렬회로에서 저항 R은 25옴인데 요건 필요 없죠? 각속도 곱하기 인덕턴스 3분의 100옴일 때 200V 전압을 가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 IL은 바로 6A입니다. 문제를 기억하신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저항값이 R1, R2, R3, R4 순으로 점점 작아질 때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저항은 정답 먼저 봅니다. R2에 가장 적은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저항은 R2다. 자, R1과 R2, 3, 4는 직렬로 연결돼 있고 저항의 직렬 연결일 때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이 동일하고요. 따라서 R1을 한 묶음, R2, 3, 4를 한 묶음으로 봤을 때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면 I1하고 I2, I3, I4 요 세 개를 더한 것하고는 같은 값이 됩니다. 그런데 R2, R3, R4는 서로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고 전류는 저항값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항값은 R2가 R3, 4보다 더 크다고 돼 있으니까 저항이 크다면 전류값은 가장 작게 흐르겠죠. 그래서 I2가 가장 작고 I3, I4 그리고 가장 큰 것은 I1에 가장 큰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한 번만 이해하시고 그냥 요런 그림 나왔다. 저항값이 R1, 2, 3, 4 순으로 R1이 가장 크다. 요거 확인하시고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저항은 바로 R2다. 요렇게 찾아주십니다. 권수가 150인 코일에서 2초간 1웨버의 자속이 변화한다면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몇 볼트인가? 자, 유도기 전력 물었죠. 권수 N이 있고 자, 시간 변화량에 따른 자속 변화량이 나오죠. 시간 변화량을 델타 T, 자속 변화량을 델타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유도기 전력 E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요것의 절대값을 해줘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수가 150이다. 델타 파이가 2초간 자속이 1웨버 변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약분해서 유도기 전력은 75V가 나옵니다. 자, 권수 150, 2초간 1웨버 자속 흘렀다. 유도기 전력 E는 권수 곱하기 시간 변화량분의 자속 변화량이다.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여기서는 그냥 권수를 2초로 나누면 된다. 75V가 답입니다. 유도기 전력. 자, 1cm당 권선수가 10인 무한길이 솔레노이드에 1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솔레노이드 내부 자개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 퍼 미터인가? 자, 물은 것이 솔레노이드 외부 자개 세기죠? 외부 자개 세기는 0입니다. 무한장 솔레노이드 외부에는 자개가 형성되지 않고 내부 코일의 안쪽 철심 부분에만 짜장이 형성된다. 무한장 솔레노이드 외부 자개 세기 0 체크하세요. 저항이 50옴인 전구에 E는 100√2 사인 오메가 T 볼트에 전압을 가할 때 순시 전류의 값은 순시 전류 나오면 당황할 거 없습니다. 그냥 I는 R분의 V 해줘서 구하면 된다. 자, V 값은 요 기전력 E 값을 넣으면 되고요. 저항은 50옴 이렇게 넣어주면 50분의 100√2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약분해주면 2만 남겠죠. 2√2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정답은 2번이다. 2√2 사인 오메가 T 순시 전류 나왔다. I는 R분의 V 저항 값으로 전압을 나눠주면 된다. 자,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 이론 파트, 난이도 중간 정도의 문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